내가 찾은 채널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백 구매대행 입문 강의 3강을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3탄 배송비 책정 옵션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자니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다고 대충 하자니 손해볼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구대표식 반자동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일단 배송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송비 책정은 판매가 책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반자동 방식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많은 상품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배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송비 책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송비를 수정하더라도 일단 배대지에 무게 측정 기준 금액을 우선적으로 넣습니다. 상품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과 판매된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배송비에 의해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송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셀러를 했어도 모든 상품에 대한 배송비를 전부 외우고 완벽하게 익힐 수도 없으며 포장에 대한 부분 역시 경우에 따라 랜덤하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구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배송비 이전에 판매 금액 설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판매가를 비싸게 설정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덜 남거나 역마진이 발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역마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마진이 낮은 경우로 정정하겠습니다. 기대 마진이 높은 것보다 실제 마진이 낮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배송비는 언제든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덜 남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작정 싸게 팔아서 속빈 강정같이 매출만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마진을 설정해서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합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에 후발주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밖에 없습니다. 마진율에 대한 욕심은 주력으로 판매할 효자 상품을 수동으로 등록할 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단 주문이 발생해서 내가 운영하는 마켓과 상품이 활성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타 부수적인 포장 비용을 제외한 배대지 무게 배송비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저가 정책이 아니라 빠르고 간단하게 배송비를 책정하라는 게 포인트군요. 그럼 무게를 확인하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타오바오 상에 무게가 나와 있는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요령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무게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립니다. 중국은 근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 단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 단위는 600g이고 중국은 500g입니다. 그리고 적재량과 중량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적재량은 말 그대로 하중, 싣거나 담을 수 있는 무게를 뜻하고 중량이 실제 상품의 무게를 뜻합니다. 한자를 잘 모르신다면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당 한자는 더보기와 네이버 카페 강의 관련 자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대표님들 모두 메모해주세요. 우선 저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배송비 10,000원 이하까지의 상품은 세세하게 책정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다 5,000원 단위로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게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는 정도를 5kg 이하로 잡겠습니다. 헬스장에서 5kg 아령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 손으로 힘들게 들 수 있는 정도를 10kg 정도로 잡습니다. 접이식 철제 의자 정도가 이 정도 무게겠네요. 그 다음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를 15kg 정도로 잡습니다. 혼자서는 못 들고 둘이서 쉽게 들 수 있는 무게를 20kg, 둘이서 힘겹게 들 수 있는 무게를 30kg 이상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준을 대표님들 각자 배대지의 무게 배송비 기준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부대리님이 몇 가지 상품의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쓰고 있는 퀵스타 배대지의 회원 등급 두 번째인 슈퍼셀러 기준으로 실제 배송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 1만원 이하 상품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품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이죠. 바로 공구류입니다. 공구류 중에서도 한 손으로 사용하는 전동 드릴, 핸드 그라인더, 전지가위 등 핸디형 공구류의 경우 2kg에서 3kg으로 약 8,000원 정도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부품 및 구성품들이 다양할 경우 무게가 더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주세요. 네, 다음은 15,000원에서 2만원대 상품입니다. 구매대행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인 접이식 철제 의자인데요. 상품에 따라 약 7kg에서 10kg 사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게의 상품들이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배송비표를 따로 보지 않아도 쉽게 배송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배송비 감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각자 사용 중인 배대지 요금표를 엑셀에 복붙해 놓고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바로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만원에서 4만원대 상품입니다. 이 정도 금액선부터 화물 배송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인데요. 아까 부대표님이 말해주셨듯이 혼자서는 못 들고 2명에서 쉽게 들 수 있는 정도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에서 자주 팔리는 철제 침대 프레임인데요. 싱글 사이즈 기준 약 20kg에서 25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다음은 6만원에서 7만원대 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배송비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품들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종종 판매하고 있는 소형 지게차 상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지게차 기준 약 45kg에서 50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진짜 무거운 상품의 경우 감으로 배송비를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번 예시로는 별로 안 무거워 보이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초보자 시절에 배송비 때문에 역마진을 경험했던 상품이기도 하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크리트 교광기인데요. 딱 봤을 때 한 50kg 정도 나가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100kg가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100kg면 배송비 12만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거운 상품에 대한 감이 생기기 전에는 주문이 들어온 뒤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상품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무게별 금액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반자동 배송비 책정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5,000원, 만원 단위로 무게 배송비를 입력한다. 2번, 마진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 매출을 유도한다. 3번, 마진율이 기대 마진 이하인 경우 배송비를 수정한다. 4번, 1에서 3번의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송비 책정에 대한 요령이 생긴다. 해당 방법은 반자동 등록의 기준을 둔 방법이며 수동 상품을 등록할 때에는 배송비를 정확하게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배송비를 책정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네, 반자동 방식에 맞는 적절한 배송비 책정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옵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이 구매하는데 혼란과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으니 옵션이 다양한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옵션이 너무 다양하면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간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기준을 나눠서 옵션을 정리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옵션을 간소화하는 상품이 있고 옵션을 최대한 다양하게 등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서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인 곰구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펙의 상품 옵션이 있고 배터리 개수 등 구성 차이로 인해 10개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반자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싼 게 좋다는 생각에 가장 저렴한 옵션을 기준으로 판매했었습니다. 당시 구매 고객이 사진과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옵션 위주로 등록했고 고객은 중간 등급의 모델을 사진을 보고 주문해서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반품권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나름대로 상품 옵션을 정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와 같거나 비슷한 옵션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 없이 공구 본체만 덜렁 있는 베어 메탈을 제외하고 3개에서 5개 정도로 간소화합니다. 공구류 외에도 주방기기 등 기계류에 속하는 카테고리 또한 옵션을 간소화하는 편입니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디자인보다 기능이 중요한 상품입니다. 만약 다양한 등급의 옵션이 팔릴 것 같은 상품은 가격대별로 나눠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서 주력으로 나와 있는 상품 이미지와 비슷한 거나 동일한 옵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반대로 옵션을 다양하게 등록하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류나 가구류 같은 카테고리 상품은 디자인이나 색상, 사이즈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상품은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합니다. 이 중 사이즈와 관련된 옵션은 상품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져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즈별로 그룹을 나누어 2개의 상품으로 등록합니다. 옵션을 정리할 때에는 고객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심플하게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옵션명이 프로그램에서 번역될 때 같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레드와 빨강으로 옵션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 이런 경우 레드로 통일시켜서 등록합니다. 사이즈, 컬러, 재질, 용량 등의 스펙과 수량 외에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깔끔하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과 G마켓, 그리고 옵션은 상품 노출 페이지에서 상품명 플러스 옵션명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이 정도 유념해서 같은 단어가 중복으로 표기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기능이 중요한 카테고리 상품은 간소화해서 옵션을 등록한다. 2번, 디자인이 중요한 카테고리 상품은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한다. 3번, 다양한 옵션이 팔릴 것 같은 상품은 금액별로 나누어 2개의 상품으로 등록한다. 4번,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가장 비슷한 옵션을 기준으로 등록한다. 5번, 옵션명은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게끔 간결하게 정리한다. 네이버 구대는 구대표 카페에서 무조건 월 100 강의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별도로 올려두겠습니다. 오셔서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